번째 정례 대표로 시정 3기 6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시정 3기가 출범한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정 3기의 비전과 과제별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꾸려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알차고 보완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7대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이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행정수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세종 시민들은 물론 충청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통부의 이전이 추진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세계 행정도시 연합이 출범되었고 우리 시에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서 도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기관을 추가 이전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경찰청 출범에 발맞춰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건의하는 등 행정수도에 걸맞은 방역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세계행정도시 연합 집행이사회를 금년 한 11월쯤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행정수도로 대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입니다. 그동안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제를 도입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참여 기본전례를 제정하고 시민주권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시민이 참주인되는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주도의 공동체 형성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설했고 시민주권대학을 운영 중이며 전국 최초로 159억 원 규모의 자치분권 대계를 건설하여 주민들이 마을 실정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형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종시국개정을 추진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자치분권 특별회의 규모를 점차 늘려서 200원이 넘는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시정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주권의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 주민 스스로 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1년까지 사회투자기금을 30억 원까지 늘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복지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세종형 돌봄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그리고 자녀 돌봄 포마시 그룹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중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들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종시 사회복지기관을 출범시켰고 치매노인 전담형 공립주야간 보호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 보호를 위한 파란색 기금을 신설하는 등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보건환경연구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년에 세종 충남대병원이 서울시 개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놀이터 조성,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확충, 세종 시립도서관 건립 등 아동 친화도시 신설을 위한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WH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이미 선정이 됐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세종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 SB 플라자, 지식재산센터, 산학형 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창업제품 테스트 공간인 찰리지 랩을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맞춤형 전문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하였고 구인 구직 만남란 및 일자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차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성장 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최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2022년까지 5-1 생활권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를 운영하고 2026년까지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해서 세종형 스마트시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과 동지역의 버스 노선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심 출퇴근 시간 버스 기차 간격을 10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교통수요 지역에 마을 택시를 함께 운영하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충하는 등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IoT 기반의 뉴 어울림을 도구하여 공영 자전거의 대여, 반납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내부순환 BRT를 완전 개통하고 생활권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지선 노선을 신설하겠으며 공주, 청주 등과 연결하는 광역 BRT 교통망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세종 광역철도와 충청 산업문화철도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인근 시도와 함께 노력하고 호남 고속철도 등 기존 국가철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서울 고속도로와 세종 청주 고속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로 힘쓰겠습니다. 여섯째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4월 모든 시민에게 보호 혜택을 주는 세종시 시민 안심보험을 시행하였고 재난 예경보호 시설을 늘려서 생활 속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올해 1사분기 기준으로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을 66.7%까지 끌어올렸고 소방 현장 근무자의 3개월의 근무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소방 인력도 그리고 소방 장비도 장비 보급률도 4년 연속 100%
유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문화면에서는 기획 공연, 길거리 공연, 여민학 콘서트, 여민학 아카데미 등 생활 속 문화체육 기회를 확대했고, 또 공약과제인 람스 이기는 세종 시민 1,400여 명이 이미 이용을 하였고, 또 세종학광장에 지난 겨울에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4만 3천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2%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도시 세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22년까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9 수색 구조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장군 119 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등 소방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도시 성장에 걸맞은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악 창작소,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운동장, 아이스링크장 등 문화 체육 시설을 확대하겠으며 김종수 장군 역사 테마공원, 장우식 암의 기념관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친환경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세종시 모든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곡저 수지 생태공원과 조천 청춘공원을 조성하고 세종시계 둘레길을 만드는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모금도시 세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춘 조천 프로젝트는 65개의 과제를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3개의 과제를 완료했고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이 선정된 도시재생 유진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도전 매출액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628억 원에 이르렀고 로컬푸드와 연계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면적과 생산 농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제1차 완플러스된 혁신도시 지방정부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금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방과 중앙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회관을 주목해서 지금 각 시도 사무소가 입주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정식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선도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 지형 도시재생 사업과 일반 거인형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금년도 도시재생 사업 공모도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조금 있다가 저희가 협약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로컬푸드 지회장 3호점 건립을 추진하고 농촌 테마 공원인 도돌이파크와 농수산물 복합유통단지 조성 사업에도 착수하겠습니다. 11월에는 제2차 원플러스10 혁신도시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행복도시 건설청 및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균형발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3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해온 것처럼 시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와 또 마음을 열고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 환경수도 세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3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큰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이기래. 저희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세종시법 예, 마이크 좀. 네, 세종시법 관련해서 6월에 그 정부 제안했고요. 그 4월에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 협의도 이뤄낸 걸로 알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이해찬 의원실과 공지를 통해서 또 법안 요구를 개발해서 이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발의 시점이 언제인지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부 입법으로 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발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 건지 보고하고 시행령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파급력 있는 법조항 우리가 이제 제안한 법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 써도 될 돈을 지금 세종시에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임대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청사가 애초에 좁게 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원들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임대청사로 지금 이제 건설유통부 조직 개편 이루어지면서 나성동으로 이제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향후 4, 5년 동안에 30억 아니면 40억 운영비까지 합치면 뭐 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청 별관을 이제 좀 빨리 조속하게 추진해서 업무 비율도 맞고 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좀 대책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세종시법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지방자치법을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소속 조치로 저희가 필요한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지금 공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당초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추진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도 합의를 했고 최근 이해찬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법조문을 놓고 이해찬 의원실, 행정안전부, 우리시 관계자가 모여서 조문 정리를 위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협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입법 절차는 당초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20대 국회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조문의 내용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세종시의 지방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들, 주민자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좀 더 보완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전혀 의견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조문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자치 재정권, 또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제주 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자치 조직권과 자치 재정권을 좀 부여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보완 장치를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적극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 청사 문제는 좀 저희가 서둘러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고 최근에 행정안전부 규모가 지금 1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 협의도 하고
또 행정안전부 쪽에서 관련 전문가를 또 우리 시에 출장을 보내서 현장 확인도 하고 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조 절차는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투입자 심사라든지 하는 절차상 문제를 금년 중에 마무리 짓고 아무래도 내년 정도 내후년 초까지는 설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내후년 정도에 착공을 하고 잘하면 제 임기 중에는 아무래도 좀 입주가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2023년 정도에나 신청사 새청사 입주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좀 불가피하게 2차 정착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불편함이 적지 않지만 우리 시청을 또 방문해야 되는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0억은 시가 그냥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냥 예. 그러면은 1,000억 부담하고 지금 세종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정 관련해서는 교부세 연장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안 들어가요? 예, 재정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지금 질문이 남기. 예, 질문이 회장님. 네, 질문이 없어서 안 하면 지난 1년 성과가 많았습니다. 또 그 전기에까지 하면 5년 동안 시장에 취임하시고 나서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그 모 국장이 비리 혐의로 예. 검찰 수사를 받는 바람에 직위해제가 됐고 그동안 우리 세종시의 그 공무원들 청렴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어제 비례당 김 의원이 그 전원주택 관련해서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최근에 의회에서 그 조례 공포 오류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그 기강이 좀 해이해져서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이 공직자의 그 근무 기강 그에 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숫자도 그동안에 좀 많이 늘어나고 구성도 보면은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시청 직원들이 시청에 대한 일체감, 소속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사실 본분을 지키는 일들, 청렴하게 일하는, 공정하게 일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벌써 교육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상 필거를 엄격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리 문제와 연관된 경우에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우리 시가 여러 구성 여러 가지로 좀 원래 연기군 쪽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또 충원된 분들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구성상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마
시기로는 보면은 2012년에 총리실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고 한 7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아마 다른 수사 관련해서 노정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비리 문제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직계제외 조치를 했고 차후에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원정주의를 버리고 솔직하게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년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해나가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쳐나가야 될 것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꾸준히 찾아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관련된 비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감사원에서도 직접 가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그런 비리가 관련되거나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시가 빠른 속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집값이나 땅값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게 모두 다 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종 서울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2008년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 노선인데 착공 시기가 2017년에서 수도권 구간이 비로소 착공되고 우리 세종 안성 구간은 금년에야 착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상황 변화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잡으면 봉안리 지역은 난개발이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주변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그 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기가 여러 가지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 아래 정부에서 노선 변경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옮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 추측성 비판 기사도 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이거는 꼼꼼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례 재개정 사항의 공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우리 시의회 노종영 의원이 잘 찾아낸 것인데 저희가 대체로 이제 조례를 공포하는 과정에서 되게 맞춤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춤법에 맞춰가지고 좀 조정하는 그런 일들은 그동안에도 좀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크게 내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좀 해왔던 일 같은데 그 역시 앞으로 이제 절차상 시의회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 또 결과적으로 내용상의 변화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분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김 위원님. 패션 정철 부장입니다. 지금 이제 브리핑 1년 동안 성과와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느끼시는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그래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부분은 우리 이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속도감 있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역시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도 그 정도 지금 집중해 주시는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우리 시로서도 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운데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행정수도 세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행정수도 개헌 문제가 어떠시거든 해결돼야 되는데 지난 1년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이슈 때문에 개헌 이슈는 좀 묻혀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지난 1년간에는 썩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은 저 나름대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저 이병기 이병기 기자님. 세종방송 이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행정수도 헌법 개정이라든지. 그래서 2017년도에 대선 때 각 정당 후보들을 통해서 그나마 헌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받아냈는데 물론 시행되지는 않았고요. 또 내년에 이제 바로 총선이거든요. 근데 정당 차원의 공약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그거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각 정당 차원에서 공약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준비를 해서 각 정당의 우리 시의 입장, 또 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또 다른 최 기자님께. 세종시가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양육에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율주행차 사는 비슷한지 우선 이제 자율주행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시가 스마트 도시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스마트 시티 쪽에서 모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 역시 우리가 또 추진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BRT라는 자율주행차를 최초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규제 자율특구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부에서도 함께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결과가 멀지 않아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시에서 이 관련된 우리 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산업이 제법 발달되어 있고 또 스마트 시티 추진 과정에서 또 자율주행 특화 도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접목되고 또는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좀 많은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R&D가 또 일부는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하는 노력들, 예를 들자면 미래차 연구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그 외에 속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면은 나중에 산업화 단계에서 그걸 담아낼 수 있도록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이미 산업단지 후보지로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는 지정이 됐고 지금 LH를 사업 시행자로 해서 필요한 지금 절차를
밝아가 본다는 말씀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여기 앞에. 예, 임 기자님.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요즘에 좀 시장님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예. 혹시 시장님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예.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예, 나이가 들으니까. 많고요. 내년에 혹시 그 국회의원 그 출마도 혹시 하시는 예. 건강은 뭐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서 답할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출마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 일이 좋아요. 예, 또 질문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까? 이것을 갈까요? 예. 지난 1년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시민들께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보고 덕분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시정에 또 관심 갖고 또 참여하는 많이 생기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언론인 여러분들께 열심히 해주셔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지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안내 말씀.